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아뜰리에, 대형 프리랜서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. 오늘은 제가 대략 6년 전 신입사원으로 일했을 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회사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고민을 해봤었고 그리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대형 사무소와 아뜰리에, 어느 곳에 취업을 해야 될까? 어느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될까? 지금 회사에서 퇴사하는 게 맞을까? 아니면 계속 다니는 게 맞을까? 전 총 4개의 회사를 경험해 봤는데요. 사실 이직을 결정했던 그런 순간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직을 한 것 같아요. 대략적으로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형 사무소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어서 현상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필드에 나오면은 제가 막 디자인을 하고 막 건축주를 미팅 다니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. 대형에서의 저의 건축 생활은 그거보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밖에 제가 일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어필하거나 뭔가 실력이 너무 출중해가지고 당연히 나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. 근데 뭔가 그때 당시 때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건축이 이게 아니야 하면서 혼자 그냥 회사와 팀원들 뭐 이런 거에 대한 결론을 그냥 혼자 지어버렸어요.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세우게 된 것 같아요. 보통의 대형 사무실에서는 연차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2년차인 이 일을 하고 그 다음 3년차 때는 어떤 일을 하고 5년차인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게 제가 선배들을 보면은 이렇게 쭈르륵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죠. 팀 바이 팀이긴 하지만 보통 대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이 막 이런 건물을 설계해야 됩니다. 공간을 이해해야 됩니다. 이런 이야기는 정말 그 대형 설계사무소의 그 팀에서 팀이라고 하면보단 그 본부 자체에서 한두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좀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.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을 도면을 그릴 수가 있고 뭐 천정도나 뭐 창호도 뭐 이런 반복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보통 진행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설계 설명서에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지 뭐 설계 의도를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, 그러니까 설계 본래의 그 의도보다는 정해진 의도를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업무들을 해나갑니다. 대형 사무소의 엄청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, 바로 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팀을. 그러니까 아뜰리에는 그러니까 웬만한 5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. 내가 여기 사람들이랑 일하면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. 회사가 없어지고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. 내가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대형은 뭐 800명 뭐 이런 식으로 규모가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안 되면 여기로 옮기고 여기서 안 되면 인사로 옮겨보고 뭐 이렇게 옮기면서 나랑 잘 맞는 그런 팀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게 대형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무튼 저는 저 스스로 대형에서의 업무를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고 내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CG 프리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. 같이 일을 하는 팀이 있었어요. 팀 단위로 그 중에서 일을 따오시는 분은 따로 있고 저는 거기서 CG, 건축물 CG와 이제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건물, 아파트를 위해서 보고를 하기 위한 설명용 앱을 만드는데 그 앱의 기획 역할을 했습니다. 제가 잘 할 수 있는 라이너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CG를 하고 그리고 어떤 앱의 구성을 한다든지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기획한다든지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100% 만족했습니다.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안정성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 뭔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월급을 매달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이게 한 번에 올 때는 뭐 700만원, 800만원 뭐 더 많이도 벌어봤는데 이게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될까? 이 일을 내가 거절하게 되면은 과연 다음 일은 있을까? 그러니까 이게 나를 엄청 계속 갉아먹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밤 11시, 12시 계속 잠을 못 자고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때 당시 때 저는 본가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말을 빌려보자면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. 너는 무지개 색깔의 그런 아이인데 요즘 널 보면은 회색깔의 사람으로 보인다. 지금 그 일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니니? 너의 본연의 색깔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.
뭐 이런 식의 걱정과 우려에 시선을 보내줬었던 시기입니다. 그리고 그 안정성에 더불어서 어떤 이제 내 대형 사무소에 이 연봉을 내가 포기하고 나왔는데 내가 증명해야겠어, 내가 뭐 한 달 안에 증명해내겠어, 막 이런 어떤 스스로 되게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고, 2012년도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, 건축사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것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온통 그 프리랜서 시기 뭐 대략 한 7개월? 반년은 확실히 넘었는데 한 7개월 정도 기간은 불안으로 가득 찼던 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건축사 시험 자격증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내가 실무 경력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,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것들이 다 뭉쳐져서 그냥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설계사무소로 들어가자, 그냥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회사를 다녀야겠다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그 목적만 가지고 회사를 선택했습니다. 근데 그 시기에 딱 맞게 어떤 회사에 인터뷰 요청이 있었고, 인터뷰를 보고 부장님도 이렇게 신자시고 되게 마음이 선하신 분 같아서 그렇게 세 번째 저희 직장으로 떠나게 됩니다. 이 사무실은 아주 작은 사무실이기도 했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가 오픈 1개월도 안 됐을 때였어요. 그래서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진짜 큰 것까지 전부 다 제가 이렇게 협의하고 정하는 대로 모든 게 정해졌어요. 그러니까 자유도가 정말 높았어요. 업무에서 계획도 제가 하고, 디자인, 그리고 허가, 공무원과의 그런 인허가, 그리고 건축주 미팅, 실시 도면, 뭐 휴가는 어떻게 써야 되나, 뭐 저희의 뭐 야근은 어떻게 정해야 되나, 뭐 그런 인사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정해 나가면서 진짜 제가 사무소를 오픈한 것처럼, 뭐 그렇게 안 느끼실 수도 있는데,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,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진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역할이 많아지고 뭔가 내가 기획한 대로,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일이 흘러가니까 정말 업무 만족도가 정말 극상에 달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. 제가 밤 11시까지 이제 도면을 치다가 이제 집에 퇴근을 하는데, 그때 비가 오고 있었는데요. 우산을 쓰고 진짜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막 이렇게 발을 막 이렇게 굴르면서 그러면서 신나게 퇴근했었던, 뭔가 뿌듯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퇴근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 사무실을 선택한 이유가 경력을 쌓아서 건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라고 했죠. 근데 이 5인 미만의 작은 사무소에서는 정말 한 명 한 명의 맨파워가 매우 크게 나와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형 사무소, 그 처음 입사한 대형 사무소에서 제가 빠졌을 때가 이 머리카락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하면은, 여기서 제가 뭐 하루 휴가를 쓰면은 거의 이빨이 뽑힌 것만큼 그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그 초기의 목표와는 좀 다르게 일에만 좀 매몰되고 있는 제 자신을 스스로 좀 발견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일이 들어오면은 일 처리가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정말로 일이 목구멍까지 정말 차올라 있었고, 거기에서 한 방울이 딱 더 떨어졌을 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.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. 거의 주말에도 많이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뭐 약속을 잡거나 그럴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일요일 아침엔가 어쨌든 제가 그날 이렇게 약속이 있었는데, 회사가 이제 점점 잘 되다 보니까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휴일 아침에 이사 날짜가 잡혔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때 실장님에게 약속이 있어서 못 나갈 것 같다, 그때 이사 때 내 거 짐은 그냥 대충 던져놓으면 내가 월요일에 출근해서 정리하겠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는데, 그 내용이 소장님한테 모르겠습니다, 전달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월요일날 출근했더니 다 나와서 이사도 하고 청소 다 했는데 나만 이사도 안 도왔던 그런 역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. 제가 뭐 하면은 어떤 일을 해도 막 다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는데,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깨지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퇴사를 점점 생각하게 됐고, 뭐 회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뭐 부사수도 뽑아주시고 연봉도 올려주고 보너스도 더 주시고 막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잡으려고 해주셨는데, 뭔가 떠난 마음에서는 그게 돌아오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관계가 좀 그 대면대면해지면서 그렇게 회사와 점점 멀어졌었던 것 같아요.
또 아뜰리에 특징 중 하나가 일을 이렇게 대형처럼 이렇게 연차별로 순서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.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그걸 이제 완료하는데 1번, 2번, 3번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. 1번, 다음 5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이 2, 3, 4는 저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. 그런 절차가. 그러니까 일을 뭔가 되게 뜨문뜨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, 또 그때 당시 때 지금은 전혀 그렇진 않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내가 이걸 회사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좀 있었어요.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한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,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방법을 물어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, 저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거나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보다는 뭔가 내가 배워서 해야지, 이런 거 문제가 있는데요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소장님 하면, 소장님도 사실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공부를 해봐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, 그 당시 땐 소장님이 이것도 모르냐,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.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대형으로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, 아뜰리에로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 라고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아뜰리에, 대형, 프리랜서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. 대형에서의 탄탄한 조직 문화가 장점이자 단점이고, 프리랜서의 자유로움이 단점이자 걱정거리고, 그리고 아뜰리에에서 내가 많은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더라도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냐라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. 그 준비는 바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냐, 내가 진짜로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발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, 그 마음의 준비의 유무가 어떤 사람은 대형에서도 단점만 보고, 프리랜서에서도 단점만 보고, 아뜰리에서도 단점만 보고, 그냥 뭐든지 다 단점이에요. 대형의 조직이 탄탄해서 문제다 라고 하면은 아뜰리에 가서 일을 시켜놓으면은 물어볼 사람이 없다, 이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. 이렇게 연차별로 차근차근 배우는 거 싫다 그랬으면서 아뜰리에선 또 너무 많이 일 맡겼다고 싫어하고,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, 사람이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잘 모르는 게 떠들고 있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, 아니면 하나 인사이트라도 배워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, 이렇게 판단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후자 분들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. 이렇게 해서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리는 그 자체로 저는 좀 즐겁더라고요. 제 주방에 그 상부장에 이런 포스트잇 글귀가 하나 적혀 있어요.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.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예요. 여러분의 사무소의 선택, 그리고 이직, 퇴사,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은 제가 내려드릴 수 없어요. 여러분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. 정말 나와 대화를 많이 해보도록 노력해보세요.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글귀, 그거를 여러분도 똑같이 포스트잇에 적어서 어디 잘 보이는 데 붙여놓는 겁니다. 그리고 지나다닐 때마다 포스트잇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배우고자 하는 곳에서는 그곳이 어디라도 나는 성장할 수 있다. 오랜만에 이런 응원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항상 무언가 도전하고 새롭게 배우려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이다. 학생 여러분의 도전과 그리고 그 열정을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. 구독을 눌러 놓으시고 저희 함께 성장해봐요. 저의 성장에 대한 내용도 많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